지난주에 우리가 초란 출사표 안철수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어그로를 끄는 느낌이 드는 그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이 생뚱맞게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에게는 역대급 통수를 날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역시 배신의 아이콘다운 네. 행보였죠. 아니 이거 보면은 저는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WWE라고 미국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그렇죠. 거거든요. 배신, 다시 이제 화합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감동, 그 약간 국뽕도 연관이 있거든요. 미국 프로레슬링이지 결국에는 네. 미국이 만세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결부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되게 친했었어. 태그팀이야. 근데 갑자기 한 놈이 배신을 해. 뭐 갑자기 뭐 경기 잘하고 있다가 걔를 팍 때리고 표정이 싹 변해. 이렇게 차갑게 변하면서 다음 주에 그 둘이 막 대결하고 그러는데 이현주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안철수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네, 그 안철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뭐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똘끼는 더 낫지. 그럼요. 네. 근데 뭐 둘이 50보 100보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현주의 이런 행동이 본인의 PR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철수랑 이현주까지 나와서 정동영이랑 천정배까지 총 4명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뭐 이슈는 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당 지지도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또 뭐 첨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20대들이잖아요. 이현주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양세병님 같은 경우 여기나 나왔으니까 네, 이현주 그렇죠. 이름이나 듣고 하는 거지. 이현주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냥 저희 광명에 그냥 또라이 한 명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자체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흥행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기 기사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걸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의원이 11일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기자들한테 네.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라면은 한 20분가량 또 늦었다가 또 1시간가량 더 늦어져가지고 3시 20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일부러 기자분들이 더 화나서 이렇게 어그로성 기사를 많이 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약간. 화나면 좋은 기사가 잘 그렇잖아요. 아니면 생각만큼 기자들이 많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슬퍼. 올 때까지 1시간 20분을 슬퍼. 보좌 관들한테 전화 돌려봐. 어디까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졸지에 이 더운 날씨에 기자들 이제 카메라랑 삼각대 들고 왔다 갔다 그렇죠. 했습니다. 맞아요. 고생시키는 것도 네.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보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컨셉은 류여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이 닮아 있어요, 두부. 류의 네. 그 맨발 차림으로 태극기 흔드시던 분 네, 말씀하시죠? 그냥 울면서 맨발의 네. 디바 지가 무슨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모습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류여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부러 어록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내시려고 좀 더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안철수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기사 제목으로 쓰기 좋은 이렇게 말들을 일부러 해주시는 게 굉장히 노림수가 보였다. 그 토론할 때 이제 네. 넷이서 이제 뭐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현주 이렇게 네. 토론할 때 안철수가 이현주한테 그럴 것 같아. 제가 반장입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반장이 아닙니다. 사장이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재밌겠다, 아이고, 재밌겠다. 그럴 것 같아 왠지 안철수가. 맞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한 2차원적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페이스메이커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주기 위해서 컨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인 배신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의 표를 약간 뺏어올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토론이 약하잖아요, 솔직히. 그 대선 토론에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의 그 함량 미달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에 비해 천정배, 정동영은 진짜 달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를 약간 디펜스하면서 자기 부각도 시켜서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 표를 토론회를 통해서 이현주 쪽으로 약간 흡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토론회가 끝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안철수와 단일화를 꾀하는 그런 꼼수가 숨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현주를 계속해서 허수아비라고 네네. 네, 얘기했던 거가 최민희 의원님이 이현주가 당대표로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미리 얘기를 해놓으셔서 사실은 기분 좀 빠지기는 하지만은 네. 그게 맞아서 참 놀라긴 했는데요. 허수아비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실 그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현주 당대표를. 네. 예. 허수아비가 당대표면은 아래에서는 분열하기도 쉽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벌이기가 쉬워지잖아요. 원래 지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들끼리 뭉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허수아비 당대표를 더 원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이 봤을 때도 이현주라는 허물랭이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더 편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인데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뭐 이슈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씨도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도 반성해야죠. 반성. 그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게 밥 짓는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특정 직업군들을 비하고 깜냥 안 되는 사람이 뭐 국민의당이 뭐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당이 아니지만 그렇다 쳐도 그 당에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당이 네. 우리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막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기간 중에 오히려 당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2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데 해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라로 입당시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네. 표 자체가 사실은 22만 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당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표가 사실은 더 허수아비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미 없이 날리는 네. 그러니까 사표인데 그 사표를 그냥 이현주 같은 어그로한테 줄 수도 있다. 네, 그 우리가 더민주 당 내에서 대선 때 네. 역선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더민주에서는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겠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네요. 진짜 이현주가 당대표 되면 되게 웃기겠다. 그거 약간 히틀러 데뷔 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정치권 데뷔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역선은 반복된다. 네. 그래요. 뭐 이현주 의원이 이제 당 대표에 출마를 했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현주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도 참 볼만할 것 같고 지금 이현주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를 전폭 지원할 것처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켜왔던 이현주 의원이 정작 경쟁자로 당대표로 출마하는 이 지경 어떤 사태까지 되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저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손발이 오글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난 절대 저렇게 의리 없이 살지 말자. 왜냐면요. 정치는 의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의리고요. 같은 동지들에게 절대 내부에서 총을 겨눠도 안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대선 때 그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후보를 이야기하던 모습에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정말 사랑을 해줄지 저는 보면서 오히려 어쩌면은 국민의당의 내부 그러니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자, 이현주 의원 생각은 어떨지 저희가 요 영상부터 한번 지켜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막 준비 중이던 오후 3시 반쯤에 이현주 의원이 직접 당대표 출마 소회를 밝힌 건데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또 노선도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 판단은 이건 제 주장이지만 저는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보다 내가 더 나은 대안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해의 최고위원. 안철수, 특히 이현주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라면 차라리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누군가와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출마 선언문 치고는 그만큼 마음이 크게 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정치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서 이번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원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 자질론에서 아니 문제가 내가 있지 않을까. 봤더니 저 사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다. 정작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건 국민과 당원을 위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했습니다가 다 거짓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같은 동지예요. 같은 당원이에요. 그러면 감싸줌의 미학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누구나 당대표에 나갈 수 있는 건 당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 류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전혀 인지도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 선거 나가는 게 상당한 용기였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도 되게 용기를 낸 게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이건 전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누구보다 낫습니다. 그 멘트는 능숙한 정치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당의 후보였는데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국민들과 그리고 그 당원들 볼 때는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라면 오히려 그 사람도 좋지만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라고 오히려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좀 누가 많이 보는 그런 무대 앞에서 펼치고 싶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리 없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고 자, 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야지만 다윗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일 네.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것입니다. 같아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개적으로 티는 안 내는데 좀 좋게 보진 않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남권에서 나온 천정배 정동영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비호남표가 갈라지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부산시의회를 찾았을 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아직 정치인이 그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당황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이었지만 오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와 통화를 했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제는
대표적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문병호 의원이 직접 이현주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좀 출마를 만류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갔는데 이현주 의원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오늘 들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전에도 이현주 의원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 조금 좀 참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볼 때 뒤늦게나마 적으로 돌리면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뭐 아마 설득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한 거였을 텐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좀 막말 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뭐 측근이긴 하지만 자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현주 의원의 출마를 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냐, 결국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그러니까 전 대표는 과거에도요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아픈 얘기일 겁니다. 네, 근데 측근이 다가와서 함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을 돌릴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돌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안철수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문득 방금 우리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치인의 저런 모습 하나하나를 가요와 연결시키면 어떨까. 가요 가사와 딱 맞는 게 생각이 났어요. 방금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아마 노래는 이걸 거예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김건모.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노래의 심정이 이정현이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순간 딱 생각을 나면서 정치에서 정말 정치인이 본인을 잘 관리해야지만 측근이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이현주의 막말에 저희 노동자는 다시 한번 분노의 말을 표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저희의 권리를 찾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저희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꿋꿋하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노동자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을 망해서.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급식 종사자분들에게 혼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알바비를 떼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빚었을 때 영상인데요. 저 류 최고위원도 네. 그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하신데 네. 막말과 돌직구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물론 큰 차이가 있겠죠. 막말은 사이다, 돌직구는 페퍼민트 차. 페퍼민트 차? 예, 그러니까 박하차죠. 네네. 사이다는요, 자꾸 마시면 시원한데 위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상합니다. 네. 그런데요, 페퍼민트 차, 박하차는요, 마시면 시원한데 끝에 입안에서도 시원하고 그리고 몸에도 좋습니다. 돌직구와 사이다 같은 막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막말은 결국은 나중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막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지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지도를 높이고 나서 다음에 선호도 올리면 된다.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강병규 기자, 이런 이현주 의원의 돌출, 출마 선언, 이런 게 국민의당 전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제 생각에 좀 약간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지만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네,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지 못한 걸로 봐서 이현주 의원의 이번 대표 출마 선언 과연 어떤 지지율 영향을 미칠지 좀 부정적으로 좀 기우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여권을 출입하는 강병규 기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을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 정치색소 한번 계속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기자분들이 더 화나서 이렇게 어그로성 기사를 많이 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약간... 화나면 좋은 기사가 잘 그렇잖아요. 아니면 생각만큼 기자들이 많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슬퍼. 올 때까지 1시간 20분을 슬퍼. 보좌관들한테 전화 돌려봐. 어디까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졸지에 이 더운 날씨에 기자들 이제 카메라랑 삼각대 들고 왔다 갔다 그렇죠. 했습니다. 맞아요. 고생시키는 것도 네.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보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컨셉은 류여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이 닮아 있어요, 두 분. 류의 네. 그 맨발 차림으로 태극기 흔드시던 분 네, 말씀하시죠. 그냥 울면서 맨발의 네. 디바 지가 무슨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모습,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류여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부러 어록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내시려고 좀 더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안철수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기사 제목으로 쓰기 좋은 이렇게 말들을 일부러 해주시는 게 굉장히 노림수가 보였다. 그 토론할 때 이제 네. 넷이서 이제 뭐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현주 이렇게 네. 토론할 때 안철수가 이현주한테 그럴 것 같아. 제가 반장.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현주를 계속해서 허수아비라고 네네. 네, 얘기했던 거가 최민희 의원님이 이현주가 당 대표로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미리 얘기를 해놓으셔서 사실은 기분 좀 빠지기만 하지만 네. 그게 맞아서 참 놀라긴 했는데요. 허수아비가 이제 당 대표가 된다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실 그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현주 당대표를. 네. 예. 허수아비가 당대표면은 아래에서는 분열하기도 쉽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벌이기가 쉬워지잖아요. 원래 지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들끼리 뭉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허수아비 당대표를 더 원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이 봤을 때도 이현주라는 허물랭이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더 편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인데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뭐 이슈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씨도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도 반성해야죠, 반성. 그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게 밥 짓는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특정 직업군들을 비하고 깜냥 안 되는 사람이 뭐 국민의당이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당의 이런 행동이 본인의 PR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철수랑 이현주까지 나와서 정동영이랑 천정배까지 총 4명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뭐 이슈는 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당 지지도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또 뭐 첨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20대들이잖아요. 이현주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양세병님 같은 경우 여기나 나왔으니까 네, 이현주 그렇죠. 이름이나 듣고 하는 거지. 이현주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냥 저기 광명에 그냥 또라이 한 명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자체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흥행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기 기사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걸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의원이 11일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기자들한테 네.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라면은 한 20분가량 또 늦었다가 또 1시간가량 더 늦어져가지고 3시 20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초라한 출사표 안철수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어그로를 끄는 느낌이 드는 그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이 생뚱맞게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에게는 역대급 통수를 날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역시 배신의 아이콘다운 네. 행보였죠. 아니 이거 보면은 저는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WWE라고 미국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그렇죠. 거거든요. 배신, 다시 이제 화합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감동, 그 약간 국뽕도 연관이 있거든요. 미국 프로레슬링이지 결국에는 네. 미국이 만세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결부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되게 친했었어. 태그팀이야. 근데 갑자기 한 놈이 배신을 해. 뭐 갑자기 뭐 경기 잘하고 있다가 걔를 팍 때리고 표정이 싹 변해. 이렇게 차갑게 변하면서 다음 주에 그 둘이 막 대결하고 그러는데 이현주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안철수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네, 그
안철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뭐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똘끼는 더 낫지. 그럼요. 네. 근데 뭐 둘이 50보 100보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현중입니까? 저는 반장이 아닙니다. 사장이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안철수가. 맞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한 2차원적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페이스메이커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주기 위해서 컨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인 배신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의 표를 약간 뺏어올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토론이 약하잖아요, 솔직히. 그 대선 토론에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의 그 함량 미달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에 비해 천정배, 정동영은 진짜 달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를 약간 디펜스하면서 자기 부각도 시켜서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 표를 토론회를 통해서 이현주 쪽으로 약간 흡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토론회가 끝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안철수와 단일화를 꾀하는 그런 꼼수가 숨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